네, 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스포츠 푸드트럭 멘토단의 멘토 박문성입니다. 저희 스포츠 푸드트럭에서 이번에 건강 키트 그리고 간식 키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건강 키트는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튼튼하게 하시는데 도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간식 키트는 정말 맛있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드시면서 정말 재밌게 더 많이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입니다. 전 축구를 이야기하고 또 축구를 글로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축구 해설을 한 지는 지금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2년부터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많은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뵀었고, 또 요즘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서 달순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축구 해설위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중계할 때 기본적으로 두 명이 하죠. 한 명은 캐스터가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죠. 둘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한다는 점에서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하지만 캐스터는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의 상황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바뀌고 있습니다. 6번이 7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태클을 했네요. 슈팅을 때렸습니다. 골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착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스터, 아나운서 역할이고요. 해설자, 제가 아는 해설자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7번이 6번으로 바뀝니다라고 할 때 저는 왜 바꾸는 겁니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수비를 튼튼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아니면 저 태클은 왜 좋은 태클이었는지, 왜 좋지 않은 태클이었는지, 이 슈팅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인지, 그런 끊임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축구 해설위원이어서, 영어로는 둘 다 해설자와 캐스터를 다 코멘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멘테이터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해설자는 왜라고 하는 거에 끊임없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는 칼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색깔을 입히다는 거죠. 캐스터가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해설자는 거기다 색깔을 입혀서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동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 때 제가 처음 해설을 시작한 게 이제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선수 출신 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도 해설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때는 제가 해설위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축구 해설위원이 된 거는 축구 기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99년에 축구 기자가 돼서 글을 쓰고 현장을 가서 감독님들을 만나고 선수들을 만나고 하다가 2002년 월드컵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해외 축구, 유럽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제가 축구 전문 기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가지 우연과 또 이렇게 섞여서 인연이 좀 닿아가지고 축구 해설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축구 해설위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축구 해설위원이 되는 거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선수 출신 분들이 하시는 거죠. 유명한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이런 분들이 선수 때 경험을 가지고 또 감독님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저는 선수 출신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해설위원을 방송국에서 공개 채용하거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축구 이야기도 잘하고 그다음 이해도 깊고 그래서 방송을 하면 잘하겠어 라고 하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제안을 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축구 해설위원이 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축구 쪽에서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비선 출신들 보면 기자 출신들, 에이전트, 행정, 다양한 영역에서 하다가 그런 방송에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제안 받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축구 영역에 들어와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냥 TV로만 축구를 보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TV로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 플랫폼,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축구를 좀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에서만 그냥 내가 여기 TV에서만 해설해야지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내가 난 이게 좀 더 좋아, 나 이게 내가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뭐 유튜브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축구 콘텐츠를 접하시니까 그런 크리에이터, 유튜버로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즐겨 보시고 이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인연이 되거나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해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정보도 있겠죠. 이 선수에 대한 프로필, 팀에 대한 히스토리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경기를 보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축구 그 본연의 문제, 축구의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 이런 이제 훈련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것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판 자격증. 왜냐하면 축구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선수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룰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선수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회가 되시면 선수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움직임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저거는 슈팅이 저렇게 안 나가지? 차보면 느껴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감독을 안다는 건 전술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전술을 어떻게 움직여?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세 번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사이드도 이해해야 되고 왜 저기선 저렇게 판정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심판 자격증, 지도자 자격증, 또 실제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해보는 거, 자기 주위에 팀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국에 BBC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유럽에 스카이 스포츠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개에서 하는 축구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BBC 같은 경우는 MOTD라고 해서 굉장히 그 매치 오브 더 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스카이 스포츠도 먼데이 나이트 풋볼 나잇이라고 하는 그 분석 프로그램인데, 물론 뭐 약간 언어적인 막 그거 영어로 하니까, 근데 이게 축구가 되게 좋은 게 그래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단어가 잘 들려요. 다 축구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 공부한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진짜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약간 숫자 같은 거에 너무 좀 민감해하는 게 있는데, 뭐 4-4-2가 어떠냐, 3-5-2가 어떠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축구 전술에서 하나의 영역인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럽에서 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송국, 멋진 방송국에서 하는 축구 분석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축구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방송 축구 분석 프로그램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뭐 매 순간이 기억이 남죠. 그러니까 축구 해설위원을 하면 정말 좋은 게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현장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월드컵도 그런 식으로 해서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현장을 다 가서 중계했다라고 하는 그 매 순간이 저희는 되게 벅찬 순간이었고, 막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런데 가가지고 그것도 중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아인토번에서 뛸 때 AC 밀란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경기를 한 적이 있고,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죠. 골도 넣고 박지성 선수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퍼거슨 감독에게 눈에 띄어서 맨유로 진출했었는데, 그 경기 아인토번하고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4강 경기가 제 인생 제가 중계했던 경기 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입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맘만 먹은다고 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할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팀이 질 수도 있고, 혹은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옥죄면 어제 진 것 때문에, 그저께 진 것 때문에, 한 달 전에 진 것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나가 없어집니다.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진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남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운동하시면서, 혹은 운동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한테도 좀 관대하고 스스로도 위로 많이 하는, 괜찮다고,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게 또 운동이잖아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슬럼프는 필연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겪게 됩니다.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실력이 안 늘어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경기에 나가는데 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슬럼프 부상을 당해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슬럼프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부상을 당했을 때, 뭔가 안 좋았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부정합니다. 나 아니야. 나 이런 상황이 아닐 거야. 현실을 애써 외면하죠. 두 번째 분노하죠. 나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거야? 좌절하죠. 그러다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요. 여기가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거에 약간 시간차나 강도의 차이가 있지.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뭐 안 되면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걸 극복한 사람은 마지막에 한 단계를 딱 겪어요. 이거를 하냐 안 하냐가 결국 슬럼프를 겪냐,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하고 진짜 쓰러지냐의 문제인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긍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출발이 극복해내는 그 출발이에요. 수긍하는 것,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도 말고, 애써 외면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슬럼프를 받아들이면 이겨나갈 수 있는,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랬어요. 네,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슬럼프 다 오거든요. 슬럼프는 그래서 슬럼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럼프를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희 이제 대한체육회 스포츠 푸드트럭에서 이번에 뭐 건강 키트라든지 간식 키트 이런 거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막 그 운동도 재밌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네, 저도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믿고요. 네, 저도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저희가 코로나 다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날 그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키트와 함께 여러분들 다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먼 길, 멋진 길을 걸어가실 텐데 우리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힘주고 힘받는 그날 기다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